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제 2주차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첫째 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 오리엔테이션을 쭉 진행을 좀 했어요. 또 간단하게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이해라는 그런 챕터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난 첫 시간에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어떻게 나름대로 교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동영상을 찍고 또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더 좋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수님도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 이번 학기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간단하게 돌이켜보면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나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학기에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배웠던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쭉 다시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우리 전문적 원조 관계의 7대 원칙 이렇게 배웠죠. 개의 통수 비자비. 요 개의 통수 비자비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꼭 이 개의 통수 비자비, 이게 7가지 원칙은 여러분들이 잘 숙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개별하죠. 의도적인 감정 표현, 개의 통대된 정서적 관여, 수용, 개의 통수, 비심판적 태도, 자기결정, 그 다음에 7번째, 비밀보장. 그래서 개의 통수, 비자비.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전문적 원조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 7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하고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있어서 우리가 모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모델. 이 모델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MODEL,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한글이나 한문으로 얘기할 때는 무슨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델이나 모형은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은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배울 그 모델은요, 정신역동 모델, 또 인지행동 모델, 해결 중심 모델, 또 위기개입 모델, 또 동기부여 모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까지 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하나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이 모델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모델은 정신역동 모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챕터 3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목차는요. 첫 번째가 정신역동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목표 및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과정뿐만 아니라 정신역동 모델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있는데요. 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정신역동 모델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정신역동 모델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개념을 잡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고요. 이 정신역동 모델에서 사용되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방어 기제. 이 방어 기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 방어 기제의 예로는 어떤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딱 학습을 하는 그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신역동 모델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정신역동 모델에서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무엇이 있는지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신역동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이에요. 정신역동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 그 정신역동 모델의 철학은 어디에 있냐? 이 모델은요, 인간의 행동의 동기가 되는 정신을 다양한 힘이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체계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동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우리 뇌 속에서 인간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정신세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정신이 행동을 자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어떤 역동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작용들을 한다. 거기는 복잡한 체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행동을 자극하는 방식, 그리고 정신과 행동이 인간의 사회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신역동적이다, 정신역동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정신의 어떤 체계가 역동, 동작을 어떤 행동을 움직일 수 있게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정신은 행동에 어떤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역동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일 동자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게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신 세계가. 그래서 이 정신 역동 모델의 근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1학년 1학기 때 배웠죠? 1학년 1학기 때 배웠는데 이게 기억이 다 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이거 배웠을 거예요. 이 정신역동 모델의 딱 근간이 되는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정신결정론과 무의식론 두 가지를 전제를 하고 있어요. 정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정신결정론. 그 다음에
무의식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움직인다. 이것이 무의식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의 근간은 정신분석 이론이고요. 프로이드가 말하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고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근간은 정신결정론과 무의식론 두 가지를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현재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형성된 무의식적인 동기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동기를 형성하는 어린 시절과 같은 과거에 충족되었거나 충족되지 못한 경험, 특히 어떤 성적 욕구와 같은 생물학적 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좀 쉽게 얘기하면 프로이드는 정신분석 이론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떤 성인이 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과거에 어렸을 때 어떤 성적 욕구와 같은 생물학적인 어떤 욕구들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어렸을 때 과거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그런 어떤 잠재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에 의해서 성인이 돼서 행동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경험에서 그 행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신분석 모델이다. 정신분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신분석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역동 모델은 기본 골격이 되는 이론이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어떤 사람의 그 행동이 그냥 나타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그 행동이 나타난 기저에는 과거 어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경험했던 그 경험의 내용들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그런 정신적인 내용들이 성인이 돼서 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의 이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찾아와가지고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또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 행동을 얘기를 할 때,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그 사람의 그 현재 그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렸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재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신역동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정신역동 모델은 심리사회 모델이나 위기개인 모델과 같은 사회복지 모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이 정신역동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역동 모델의 기본적인 철학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정신분석 이론이다.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에는 정신결정론과 무의식론 두 가지를 전제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신역동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에서 프로이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지형학적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를 지형학적 모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세계는 지형학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프로이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의식이에요. 의식. 자, 저 사람은 의식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의식. 지각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맡고, 맛보는 것 같은 여러 가지 감각을 인식하고 슬픔과 고통 같은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정신생활의 영역, 이것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거를 먹어. 그럼 맛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 이건 의식이에요. 누가 나를 슬프게 했어요. 내가 눈물을 흘려요. 슬퍼요. 이거 의식 세계예요. 의식. 또 내가 갑자기 불에다가 손을 딱 대가지고 댔어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아프죠. 따끔하죠. 화상을 입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을 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어떤 지각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한 것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구분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전의식. 예. 전의식은 지형학적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지점에 있으면서 이 두 가지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전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좀 쉽게 말하면 전의식은 지금은 당장은 생각은 안 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생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아빠한테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지만 너 혹시 아빠한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니?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니? 하고 물어봤을 때 지금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한번 과거의 기억을 돌이켜 보면서 그 기억이 나는 거. 이것을 전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장 현재 내가 느끼고 만지고 듣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것. 그 맛을 과거에 내가 이런 맛을 느꼈었나? 하고 떠올리면 생각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전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지형학적으로 우리 정신세계를 얘기를 할 때 의식과 전의식 좀 이해가 되시죠? 의식은 지금 현재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영상을 보고 강의를 하는 거, 보고 듣고 느끼고 교수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네, 이렇게 느끼는 거, 이거 의식이에요. 그게 현실 세계, 현실 세계. 전의식은 과거의 세계예요. 현재는 아니지만 내가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생각나는 의식, 그것을 전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는요,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지형학적 모형으로서 세 번째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없을 무자, 의식이 없는 거죠. 지형학적 위치상에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경험과 기억으로 구성된 부분이 무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의식은 내가 기억을 하려고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의식이 전의식이 반면에 무의식은 아무리 내가 기억을 하려고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막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지형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나 감정, 본능, 충동, 동기로 채워져 있는 인간의 마음의 대부분이 무의식 혹은 전의식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신역동 모델, 이 정신분석 이론을 주창한 프로이드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인간의 행동은 어떤 의식에서 나타난 그런 걸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전의식이나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뭐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들, 성폭력을 하는 사람들, 또 뭐 남을 이제 해코지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문제 행동에는 과거에 본인은 알지는 못하지만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쌓여져 있는 그 전의식이나 무의식에 의해서 이런 사고나 감정,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형학적 모형에 의한 의식의 영역 중에서 정신역동 모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무의식의 영역에서 분석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보다도 전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 행동을 하게 된 클라이언트,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뭐 우울한다든가, 또 뭐 어떤 가정폭력을 한다든가, 성폭력을 한다든가 하는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 행동이 있다면 그 문제 행동의 기저에는 이 무의식이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에서의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이런 이제 역동, 이 무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는 것을 스스로 성찰해보고 고찰해봄으로 인해서 어떤 과거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치료해 나가는 과정, 이것을 정신역동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형학적인 모형에 있어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역동 모델의 어떤 철학과 기본 개념에서 지형학적인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프로이드는 이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구조적 모형으로서 원초화가 있고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초화, 이드라고 그러죠. 이드. 이 원초화는 가장 유아적인 정신기능 수준으로서 무의식 안에 감추어져 있는 1차적인 정신의 힘인 쾌락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것을 원초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본능, 인간의 성격의 기초가 되는 무의식적인 기본 욕구와 충동이 원초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고 자고 또 성행위를 하고 뭐 이런 원초적인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초화, 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드는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래서 성적인 거요. 성적인 거.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잖아요. 배고파요. 그럼 뭔가 먹어야 돼. 그죠? 또 졸려요. 활동을 하다 보면 졸려. 자야 돼요. 자지 않으면 몽롱해지죠. 그리고 건강에도 이상이 오죠. 이렇듯이 어떤 인간의 성격의 기초가 되는 어떤 무의식적인 기본 욕구하고 충동이 이 원초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요. 자아가 있어요. 자아. 이건 에고라고 얘기합니다. 에고. 이 자아는 원초에 비해서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초화의 욕구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2차적인 사고를 활용하는 이성적인 요소에 해당이 돼요. 이 자아는요, 출생하면서부터 경험을 통해 발달하여 본능적 욕구 충족을 유보하고 어떤 현실 원리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때까지 만족을 유보하거나 연기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원초화는
순수한 쾌락의 원리를 통해서 지배를 받는다면 이 자아는 현실의 원리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막 먹고 싶고 또 뭐 하고 싶고 그래도 참아야 될 때는 또 참아요. 이것이 자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막 열심히 그 일을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에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자아는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본능적으로, 어떤 쾌락의 원리로 막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욕구 충족을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그런 어떤 현실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원초와는 이드는 아주 쾌락의 원리를 따르는 아주 본능적인 욕구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자아 에고는요, 절제된 그 현실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이 자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초자아예요. 초자아, 수포에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포에고는 3세에서 5세 사이에 발달을 하고요.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하는 사회의 가치와 간습, 이런 것을 초자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 3세에서 5세 사이에 가장 발달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숟가락질을 한다든가 젓갈질을 한다든가 서양 같은 경우는 포크를 통해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을 하죠. 밥을 먹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전통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슈퍼에고는 어른들한테는 공손히 인사를 한다. 또 어른들한테는 존칭어를 사용을 한다. 이런 것들, 어떤 사회의 가치와 간습에 대해서 익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초자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정신역동 모델에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렇게 구조적 모형을 통해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동에는 이 원초와 이드의 영향을 받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신역동 모델의 대표적인 학자는 프로이드다라는 거, 그리고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거. 정신분석 이론은 정신결정론이나 무의식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정신역동 모델에서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지형학적 모형으로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또 구조적인 모형에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신역동 모델에 있어서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심리성적 발달 단계예요. 프로이드는 정신분석 이론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정신분석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은 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거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인간의 성격이 성적인 욕구와 관련해서 발달한다고 믿고요. 이것을 심리성적 발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성격,
그 심리는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발달을 한다. 성적인 욕구에 따라서 발전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심리 성적 발달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심리 성적 발달 단계의 각 단계는 리비도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5단계로 걸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비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성적인 자극이 어느 부위에서 집중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자극을 리비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심리성적 발달 단계, 이제 5단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그 리비도, 성적 자극이 신체 어느 부위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이 5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구강기예요, 구강기. 구강이면 뭐죠? 이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 예, 오랄이라고 그러죠, 오랄 스테이지. 그래서 구강. 이 리비도가 성적 자극이 구강에 있을 때예요. 이 구강기는 출생부터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죠. 1년 6개월까지를 구강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강기에서는요, 유아의 1차적인 활동은 젖을 먹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활동은 입하고요, 입술하고 혀 같은 기관에 굉장히 리비도가, 성적 자극이 몰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강기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그 아이의 모든 관심은 뭐냐? 젖을 빠는 거. 그러니까 입에 이 성적 자극이 다 모여 있는 거죠.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 구강기, 출생부터 18개월, 요 때는 구강기라고 얘기를 해요. 요 시기에는 생존을 위해서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하면서 원초화가 지배적으로 기능을 할 때가 요 구강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원초화 얘기했죠?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시기죠. 예. 구조적으로 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항문기예요. 항문기. 항문기는 18개월부터 3세까지를 항문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 시기에 유아는 배변으로 생기는 항문 자극에 의해서 쾌감을 얻으려고 해요. 변을 참거나 내보내는 배설과 관련된 활동은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공격의 무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항문기의 성취 경험은 구강기의 전적인 의존에서 벗어나서 자기조절, 또 자립, 자부, 또 자존 등을 경험하고 배우게 하는 시기가 요 항문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항문기에 딱 접어들면요, 이 배변 훈련을 통해서 자기 조절, 또 자기 스스로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자립, 자존감, 자부심을 얻을 수 있도록 배우는 그런 시기가 요 항문기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남근기예요. 남근기. 남근기는 3세에서 6세까지를 남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세에서 6세까지. 이 남근기는 성 정체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단계예요. 아동의 관심은 성기에 집중이 되어서 성기를 자극하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보면서 쾌감을 얻는 시기가 요 남근기예요. 남근기의 아동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특히 칭찬을 갈망하는 그 시기가 요 남근기예요. 그래서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성기가 이렇게 있죠. 또 여성은 여성의 또 이제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남자와 여자가 그 남근기의 생김새에 따라서 다르죠. 느끼는 게 다르죠.
그래서 요 시기에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는 서로 다른 그 컴플렉스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뭐 3기, 3단계 남근기는 3 내지 6세 요 시기에 어떤 성에 대한 정체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요, 잠재기예요, 잠재기. 잠재기는 6세부터 사춘기까지를 우리가 잠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잠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기의 성적 관심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세에서 사춘기까지는 초자아가 강화되면서 오디푸스적인 욕망을 굉장히 억제를 하게 되는 그런 단계고요.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는 승화돼서 어떤 지적 관심이라든가 운동, 동성 간의 우정, 공보 등으로 표출되는 시기가 요 잠재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시기에는요, 부모와의 삼각관계나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가 중단되고요. 동성인 또래와 어울림으로써 동성 간의, 그러니까 동일한 성 간의 동일화와 자기 성확립 등 지속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요 잠재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성적 발달 단계, 이제 5단계인데요. 5단계는 생식기예요. 이 생식기는 사춘기서부터 성인기 이전까지를 생식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남근기에 나타났던 오디푸스적 관심과 엘렉트라 콤플렉스의 생리학적 역동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에는 부모와 다른 성인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갖게 돼요.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성적 관심이 되살아나면서 관심 대상은 이제 또래에서 또래의 어떤 이성 친구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잠재기에는 동성 간의 관심을 가졌다면 이 이제 생식기에서는 이성 간의 어떤 친구를 사귀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이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생식기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2차 성징이 나타나죠. 남자들은 이제 뭐 이렇게 수염도 나기도 하고요. 이제 뭐 가슴도 나고 이제 변성기도 이제 찾아오고 이제 이런 어떤 2차 성징이 일어나고요.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이 이제 이렇게 커지게 되고요. 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뭐 생리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2차 성징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요 생식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이전 시기에 확립됐던 성적 주체성에 의해서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성역할 정체감이 발달되는 시기가 요 생식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식기를 성공적으로 지낼 경우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적 성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이성과의 사랑에도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생식기 때 어떤 성공적으로 지내지 못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눴을 때 우리 리비도, 즉 말해서 이제 성적 자극이 어느 부위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5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가 구강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문기, 세 번째 남근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잠재기, 또 다섯 번째 생식기에 따라서 이 인간의 어떤 정신 세계는 이게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발달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마다 잘 발달된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어떤 문제 행동을 이루지 않는데 어떤 성인이 돼서 어떤 문제 행동을 유발을 했다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그 구강기부터 생식기까지 쭉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불만이 있다든가 만족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인이 돼서 어떤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정신역동 모델의 중심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정신역동 모델의 기본 철학과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받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